27번 거기 시작하겠습니다. 27번. 일단 27번은 첫 번째 문제에서 뭐가 보이냐면 전치사로 시작하죠. 그쵸? 전치사로 시작하는데 in the obscure space 쭉 보이죠? 여기 먼저 obscure 여기 별표 obscure 불분명한 혹은 모호한 그 뜻이죠? 불분명한 혹은 모호한 이제 그 뜻인데 여기에서 먼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불분명한 모호한 이 뜻으로 우리가 이제 많이 쓰는 게 이제 뭐가 있었냐?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냥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라고 이렇게 한 번씩 기억을 되새긴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동의어 뭐가 있었을까? 이렇게 불분명한, 모호한 요거 있었죠? 그쵸? 요거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요렇게 시작하는 거 뭐가 있어요? 요렇게 시작하는 거 그쵸? ambiguous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최근에 많이 나왔던 거 요거 그래서 equivocal 여기까지 같이 적어두세요. equivocal 처음 들어본 단어는 없죠? 3개월 정도 남았으니까 충분히 할 수 있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처음인데요. 그러지 말고 괜찮아. 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불분명한, 모호한 네, 그 뜻인데 그럼 이제 뒤쪽에서 BTN이 이렇게 짝 꾸며주는 거죠. 우리 언제 이거 봤어? 저번 주에 봤던 독해 연습에서 나왔던 그 지문이에요. 자, 그건데 자, 그러면 마인드하고 바디 사이 그리고 워하고 피스 사이에 불분명한 공간의 그 얘기죠. 그쵸? 그래서 정신과 신체 그리고 전쟁과 평화 사이에 불분명한 공간의 그 얘기예요. 자, 근데 문제 맨 앞에 딱 보니까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보이고 그 다음에 여기 lie라는 거 동사 딱 보이죠. 그쵸? 전치사 플러스 명사 그리고 딱 동사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게 지금 어떤 구조냐? 딱 요 구조죠. 그쵸? 네, 요 구조. 많이 봤어. 처음 본 거 아니지? 그치? 오늘 처음 봤을 뿐이야. 오늘 처음 봤을 뿐인 거고, 이거 많이 봤던 구조니까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 맨 앞에 이렇게 전치사 플러스 명사로 시작하는데, 그게 장소나 방향을 가리키는 말이고, 뒤쪽에 동사가 보이고, 그러면 보통 우리가 동사 앞에 쓰이는 명사를 주어라고 보는데, 전치사하고 명사는 한 덩어리 취급하자고 했었어요. 전치사와 명사 한 덩어리. 그래서 이렇게 전체가 한 덩어리가 되는 거고, 장소나 방향을 가리키는 부사라고 보는 거예요. 장소나 방향을 가리키는 부사라고 보는 거고 뒤쪽에 동사가 보이고 요게 주어가 아니라 뒤쪽에 나오는 명사가 주어다 이렇게 했었죠. 생각보다 많이 등장을 하니까 꼭 기억을 좀 해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뒤쪽에 이제 주어를 보고 나서 앞에 동사 단수를 쓸 거냐 복수를 쓸 거냐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 여기 쓰이는 동사는 다 어떤 동사가 될 거다? 자동사가 될 수밖에 없겠죠. 왜? 원래 문장의 순서를 생각해봐. 원래 문제의 순서는 주어, 동사, 전치사 플러스 명사 이렇게 됐겠죠. 그쵸? 그럼 뒤쪽에서 전치사하고 명사를 갖는 동사는 타동사가 아니라 자동사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 쓰이는 동사는 싹 다 자동사로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뭐뭐인 것 같다. 그 다음에 남아있다, 서있다, 존재한다, 뭐뭐이다 뭐 이런 식으로 뭐뭐이다 그 다음에 비동사까지 이렇게 주로 얘네들 그리고 이렇게 쓰인다는 것을 같이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얘네들을 단수를 쓸 거냐 복수를 쓸 거냐 is냐 아냐 이런 것들 있죠. 그쵸? 뒤쪽에 주어를 보고 판단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죠? 자 그래서 여기서 뭐가 주어가 아니라 앞에 나오는 뭐 space라든가 뭐 piece라든가 요게 주어가 아니라 뒤쪽에 nervous state 보이죠? 불안한 상태고 보이잖아요. 불안한 상태 이 부분이 주어가 되니까 뒤에 state가 복수죠? 그쵸? 복수니까 앞쪽에서 lie를 썼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쵸? 요거 볼 수 있겠지? 요거 잘 나온다.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해야 돼. 그래서 주어하고 동사를 찾아서 단수냐 복수냐 그거 있지. 가장 기본적인 어법인데 주어하고 동사를 순서대로 주지는 않아요. 도치된 걸 많이 물어본단 말이에요. 됐어요? 주어하고 동사 위치가 바뀌어서 동사 주어가 되더라도 단수냐 복수냐 이걸 확인해서 찾아볼 수 있어야 돼. 알겠죠? 자 그러면 해석 일단 그대로 합니다. 정신과 신체 그리고 전쟁과 평화 사이에 불분명한 공간에 있다. 무엇이 있다고? 불안한 상태가 있다. 불안한 상태가 있다. 그리고 요거 딱 보이죠? 콜론 딱 보이는데 콜론은 앞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 같은 흐름으로 부연 설명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지. 그치? 그럼 뒤쪽에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할까요? nervous state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이 이어질 거야. 이렇게 보는 거죠. 그쵸? 불안한 상태가 바로 뭐냐면 자, 개인과 정부가 살고 있다는 거죠. 그쵸? 개인과 정부가 어디에 살고 있냐면 지속적이고 그 다음에 고조된 경계의 상태에 살고 있다는 거지.
그치? 이게 nervous state. 계속 불안하면서 계속 경계하면서 살고 있는 상태. 자, 그리고 relying increasingly on 이렇게 쭉 보이죠? 얘를 쫙 가로로 묶어볼까요? 얘를 가로로 묶어보면 rely on 이렇게 보이지? 뭐뭇에 의존하면서. 자, 그리고 increasingly가 보이면 점점 더 증가하는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점점 더 증가하는. 자, 그래서 점점 더 감정에 많이 의존하면서. 그 뒤에서 rather than은 뭐뭇이 아니라 그 뜻이기 때문에 얘는 not과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rather than하고 그 이해가 또 잘 나오죠. 그쵸? 그러니까 들어봤던 것들이니까 쓰면서 정리한다고 생각해 주세요. 쓰면서 정리한다고. other than은 바로 무슨 말이니? other than. other than. 이 other가 바로 different니까. 그래서 뭐뭐와 다른. 그래서 different from 이런 의미가 하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뭐와 다르다라는 건 그건 아니라는 거지. 그치? 그건 아니라는 거니까. 그래서 뭐뭇을 제외하고 except for의 의미도 있다. 그쵸? 뭐뭐와 다른 뭐뭇을 제외하고. 그래서 주로 두 번째 뜻으로도 잘 쓰인단다. 이렇게 잘 알아두시면 돼요. 그쵸?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이 문장을 보고서 주어하고 동사 위치가 서로 바뀌었다라는 거 그거 한 가지 보시고 그 다음에 콜론 보이면 앞쪽에 대해서 같은 흐름으로 비슷하게 부연 설명할 거야. 이렇게 이제 보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rather than은 not과 비슷하다. 이렇게만 이제 알아두시면 돼요. 됐죠? 자, 다음 28번 28번 일단 in other words의 별표 우리 이따가 독해 연습할 때 또 나오거든요. 또 나오는데 in other words가 생각보다 많이 등장해요. 많이 등장을 해서 꼭 기억 좀 해두시고 in other words는 바꿔 말하면 그 뜻이죠. 그쵸? 바꿔 말하면 그 뜻인데 자, 그러면 바꿔 말한다는 건 앞쪽과 표현은 다르지만 똑같은 얘기 그대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재진술 이렇게 적어두시고 in other words하고 똑같은 말 뭐가 있을까? in other words와 똑같은 말 that is to say 혹은 that is 이렇게 써도 되고 그 다음에 즉 이런 뜻의 namely 이것도 같이 적어놓으세요. 즉 바꿔 말하면 요거 자 그러면 바꿔 말하면 the way image 이렇게 보이죠? 뭐뭐 하는 방법 이렇게 쭉 보이는데 먼저 여기서 꼭 기억해 둘 건 또 뭐가 있냐면 방법 그랬을 때 way도 있지만 많이 쓰는 거 manner manner를 같이 기억해 주세요. 뭐뭐 하는 방법 way라든가 그 다음에 manner 다음에 주어 동사 쭉 나오는 거죠? 그쵸? 뭐뭐 하는 방법 이렇게 되는 거고 in which를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뭘 써도 된다고? by which를 써도 상관없어요. 이때 전치사 in을 쓸 때와 by를 쓸 때 약간의 느낌이 다를 뿐인 건지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알겠죠? 그래서 뭐 하는 방법 그래서 이렇게 꾸며준단다. 자, 그러면 바꿔 말하면 방법이죠. 그쵸? 여기 한번 볼까요? 어떤 방법이니? 경제학이 전통적으로 marginalize 그 다음에 ignore 이렇게 쭉 보이죠? marginalize의 별표 marginalize 이 marginalize는 하찮게 여기다. 그쵸? 하찮게 여기다, 무시하다. 그 뜻인데. 자, 하찮게 여기거나 이제 무시한다는 건 무슨 소리냐면, marginalize에서 margin이 보이죠. 그쵸? margin이 보이잖아. 이 margin이 바로 무슨 뜻이니? margin이. 가장자리라는 뜻으로 쓰이죠. 그쵸? 가장자리, 엣지라는 뜻으로 쓰이잖아. 그러면, marginalize는 무슨 말이냐면, 가장자리로 보낸다는 뜻이에요. 그쵸? 가운데 두고, 중앙에 두고, 중심으로, 그리고 핵심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가장자리로 보낸다는 뜻이니까 하찮은 것 취급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자리로 보내다 저기 marginalize가 margin이 원래 엣지라는 뜻에서 그래서 하찮게 여기다라는 뜻이 생겼단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냥 또 한 가지 margin하면 또 한 가지 뭘 기억해야 되냐면 profit라는 뜻이 있으니까 이것도 같이 기억해 주세요. 영업 마진이 어쩌어쩌하다 그랬을 때 그 마진이 바로 이익이라는 뜻으로 됐죠? 자, 거기까지 같이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marginalize하고 옆에 ignore하고 비슷해. 그쵸? 그래서 서로 이제 무시하다, 이제 그 뜻이 되는 건데, 우리 무시하다는 뜻으로 한 가지 더 생각나는 거 있냐? 무시하다는 뜻으로. D로 시작하는 거, D. 이렇게 시작하는 거.
좋아요. 내가 할게요. 자, 아무튼, 아무튼 뭐 이거 하려고 선생님 한 거잖아. 자, 아무튼. 그래서, dismiss에서 무시하다. 이것도 같이. 생각날 건데, dismiss에서, dis 보이잖아요. dis가 보이면 멀어지는, 요 뜻이 되는 거고. 그쵸? 그 다음에, mis, 요거 보입니다. mis, 얘가 바로 어떤 뜻이라고? 보내다. mis가 보내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나라로 폭탄을 보내는 거 있지. 미사일이 여기서 나온 거죠. 미소 여기서 나온 거야. 그래서 이렇게 보내는 거. 그러면 dismiss는 기본적으로 멀리 보내는 거니까 그래서 모여있던 사람들을 해산시키다라는 뜻이 생겨요. 모여있던 사람들을 해산시키다. 그 다음에 일하려고 회사에 나왔는데 집으로 멀리 보내는 것. 그래서 해고하다라는 뜻이 생기는 거고 해고하다는 뜻이 같이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바로 뭐냐 누군가가 뭔가 이렇게 딱 의견을 제안하거나 뭔가를 줬는데 그걸 멀리 보낸다는 뜻. 그래서 이게 무시하다는 뜻과 약간 한자어 느낌으로 해서 일축하다는 뜻으로 이렇게 같이 기억해두세요. 아무튼 무시하다는 뜻을 보시면 돼요. 무시하다, 일축하다. 무시하다는 느낌으로 같이 기억해두시면 되고 됐죠? 그래서 여기 세 번째 무시하다는 뜻으로도 같이 기억하자. 됐죠? 무시하다 하면 marginalize, ignore, 그 다음에 dismiss 이렇게요. 같이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 자, 바꿔 말하면 방법이야. 다시 봅니다. 어떤 방법이냐면 경제학이 전통적으로 하찮게 여기거나 무시했던 것. 그쵸? 자, 근데 뒤에서 대시 이렇게 똑같이 또 다시 한번 꾸며주는 거죠. That cannot be priced 이렇게 쭉 보이죠? 쫙 가로를 묶어볼까요? 자, 그러면 가격으로 책정될 수 없는 것을 경제학이 전통적으로 무시하거나 하찮게 여겼던 방법이 이렇게 나오지. 그치? 맨 앞에 나오는 way가 뭐가 된다고? 주어가 된다고. 그렇게 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문장이 살짝 복잡한데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다음에 완전한 문장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관계대명사가 앞에 걸 한 번 더 수식하는 구조. 그래서 맨 앞에 way가 주어가 되는 거고 밑에 이제 was가 뭐가 된다고? 동사가 된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가격으로 책정될 수 없었던 것을 무시하거나 하찮게 여겼던 그 방법이 여전히 adhere to가 되었습니다. adhere to, 얘도 별표. 들어봤죠? adhere to 무슨 말? 뭐뭇을 지키다 혹은 뭐뭇을 고수하다 그 뜻이죠. 뭐뭇을 지키다, 고수하다. 그래서 뭐뭇을 지키다. 그럼 거기에 뭐 집착하다 뭐 그런 뜻도 되고 고수하다는 뜻으로 예 쓸 수 있고, 그쵸? 예. 그 다음 또 생각나는 거 있죠? 그쵸? 요거, cling to 요거 있었고, cling to 요거 있었고, s로 시작하는 거. 그냥 이런 것들이 그냥 한꺼번에 정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꺼번에 정리한다고. 이제 우리 시간 많잖아. 그치? 물론 공부할 시간은 적겠지만 시간은 많잖아. 아무튼 다 외워야 돼. 이 정도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바로 뭐냐. 뭐뭇을 지키거나 고수한다는 건 꽉 붙잡고 있는 거야. 붙잡고 있다는 뜻에 요게 들어가 있는 거 있죠. 그래서 hold on to 됐죠? hold on to 이것도 같이 hold on to도 같이 기억해 주세요. 얼른 필기하시고 여기까지 얼른 필기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무슨 얘기를 할 거냐 보세요. 바꿔 말하면 가격으로 책정될 수 없던 무언가를 경제학이 전통적으로 무시했던 그 방식이 여전히 고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반응을 시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평가하는 것을, 그치? 평가하는 것을 시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in some way 보이지? 그치? in some way를 가로로 묶어주세요. in some way를 가로로 묶어서 전치사 플러스 명사지. 그치? 전치사 플러스 명사잖아요. 근데 몇 가지 방법으로 예를 들시면 뭘 가리키는 거야? 말 그대로 방법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그쵸? 방법을 가리키는 건 뭐라고? 부사라고. 상당히 중요한 그 구문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수능을 보면 이런 느낌의 지문들이 등장할 거예요. 그래서 단순하게 주어하고 동사가 있는 문장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 구조가 복잡한 것들이 등장할 건데 자, 우리가 이제 꼭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문장이 복잡할수록 괄호로 묶을 수 있는 것들을 찾는 거예요. 그 괄호로 묶어주면 이제 나머지 구조가 즉 필수 성분들이 이제 보이는데 우리가 괄호로 묶을 수 있는 것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사라고 하는 거죠.
그쵸? 부사라고 하는 건데, 자, 부사는 그냥 부사가 있어. 그냥 부사가 있고, 그 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도 부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접속사, 주어, 동사, 얘네들도 부사가 되는 거죠. 좀 더 명확하게 한다면 얘는 단어가 2개 이상이니까 부사, 구 이렇게 하는 거고, 얘는 주어하고 동사에 있으니까 부사, 절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아니 이걸 뭐 형태로는 여러 가지 형태가 다 되는 거니까 그럼 어떻게 접근하는 거냐. 부사라는 것을 무엇으로, 형태는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으니까 의미하고 자리로 구분한다. 됐죠? 부사인지 아닌지는 의미하고 자리로 구분을 한다. 자, 그래서 먼저 제일 중요한 게 의미. 시간을 가리키거나, 들어봤어. 장소를 가리키거나, 방법을 가리키거나, 혹은 이유. 이런 것들이 싹 다 부사죠.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디서 배웠냐면, 선행사가 시간, 장소, 방법, 이유면 뒤에 뭘 쓴다고? 관계 부사를 쓴다고. 관계 부사를 쓴다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배웠던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주로 부사적인 느낌이다. 그리고 정도를 가리키는 말도 있다고 했었죠. 정도를 가리키는 말. 됐죠? 시간, 장소, 방법, 이유 혹은 정도를 가리키는 말이면, 그러면 그런 것들이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으면 부사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부사일 것이다. 그래서 바로로 묶어볼 수 있다. 그 다음에 첫 번째는 의미로 접근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자리로 보자 그랬었죠. 자리. 자, 부사가 들어갈 자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일단 부사가 들어갈 자리는 먼저 문장 맨 앞에 보일 때, 문장 맨 앞에 이렇게 보일 때, 그쵸? 맨 앞에 이렇게 보일 때 부사잖아. 문장 맨 앞에 주어 동사 앞에 보일 때, 그 다음에 주어하고 어디 동사하고 사이에 나올 때. 그래서 주어하고 동사 사이에 요때 부사가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봤던 패턴이에요. I always do my best. I always do my best. always 부사. 이렇게 보는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주어하고 동사 사이에 있을 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또 뭐가 있냐면 주어, 동사, 그리고 목적어 요 사이에 있을 때. 요 사이에 있을 때. 주어, 동사, 목적어 요 사이에 있을 때. 특히 제일 잘 나오는 게 바로 뭐냐면 요거 있죠? 주어하고 동사 사이에 있을 때, 그 다음에 동사하고 목적어 사이에 있을 때, 요거 잘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주어 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보이고 뒤에 동사야. 그럼 중간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부사이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그 다음에 동사하고 목적어 사이에 뭐가 보일 때?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보일 때. 저거 봐봐. 저거. 자, 그러면 evaluate라는 동사 보이죠? 사실 얘는 무슨 동사일까? 얘는 타동사예요. 뭐뭐을 평가할 때 타동사라고. 근데 이렇게 볼 수 있잖아. 아니 이 동사가 타동사인지 자동사인지 어떻게 다 외울 거냐고. 그리고 어떤 동사는 동사하고 뒤에 전치사를 같이 묶어야 되는 경우도 생기죠. 그쵸? look for 이렇게 쓰는 것처럼, look into 이렇게 쓰는 것처럼 동사하고 전치사를 같이 묶어 생각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동사하고 전치사를 같이 이렇게 묶을 거냐, 아니면 전치사하고 명사를 같이 묶을 거냐, 어떻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어떻게? 요걸 보라고.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먼저 같이 묶어보는 거야.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먼저 같이 묶어보고 그게 이런 느낌을 전달하는 것 같아. 그러면 부사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고. 됐죠? 그래서 여기 딱 봐봐. 이하고 얘를 같이 묶었어. 근데 방법이지. 방법이니까 뭐라고? 부사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러면 evaluate의 목적어는 뭐라고? 뒤에 나오는 aspect 있죠. 이 aspect가 목적어가 될 거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해 주는 거야. 알겠죠? 그치? 잘 기억해야 돼. 그리고 얘도 나온다. 특히 요 자리 주어하고 동사 사이에 요렇게 등장하는 경우도 있어. 접속사 주어 동사가 보인다고. 그래서 요때 이제 쓰이는 접속사는 주로 뭐가 있는 거냐? as, when, 뭐, why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after라든가 뭐 before, 그 다음에 뭐뭐 하자마자 as soon as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until까지 적어볼까요? 이렇게 얘네들. 실제로 이렇게 쓰이는지 우리가 확인해 보면 좀 더 잘 다가오고 머릿속에 기억에 남을 거 아니야. 그치? 워크북에 있다. 자, 워크북에 있다. 워크북에 있으니까 워크북 꼭 풀어라. 그리고 워크북을 영상을 올리려고 했는데 개인적으로 그냥 다 질문 받기로 했어요. 조기하고 선생님이 싹 다. 그래서 여러분은 나는 3번이 궁금한데 영상에는 5번에 대한 해설밖에 없어. 그러면 약간 나의 궁금증이 해소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 그냥 질문 받기로 했어요.
그래서 워크북 지금 나눠드린 거 있잖아요. 주말 내내 조교들이 그거만 할 거예요. 그거만 할 거고 선생님도 틈틈이 계속 질문 받을 거니까 그렇게 해서 꼭 풀고 질문해 주세요. 아시겠죠? 꼭. 그거 제작비 상당히 들어갔습니다. 제작비 상당히 들어갔고 퀄리티는 없습니다. 퀄리티는 없기 때문에 그리고 약간 어려운 문제들이 좀 있어요. 약간 어려운 문제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합니다. 데이 1부터 풀었는데 데이 1을 풀고 나서 약간 좌절이 될 수 있거든. 뭐야 지금까지 헛공부했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데이 1은 좀 어려워. 데이 1은 좀 어려우니까 약간 어렵다 싶으면 데이 11부터 그렇게 해서 이렇게 쭉 뒤에서부터 풀고 다시 앞으로 와도 돼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중간중간에 꼭 순서를 지켜야 되는 건 아니니까 뒤쪽부터 풀어도 되니까 풀고 나서 질문하고 다시 앞쪽까지 이렇게 다 풀고 전체를 다 푸는 걸로. 그렇게 해서 요거 다 풀잖아요. 요거 다 풀면 워크북 2를 또 드립니다. 워크북 2, 구평 지음해서 워크북 2를 드리고 구평 끝나면 이제 계속 파이널 모의고사를 좀 더 드릴 거예요. 수업 시간에 나가는 모의고사 외에 실제 수능과 똑같은 모의고사 올해 EBS 0개 그 다음에 이제 비연계 문제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섞어서 올해 EBS 문제를 다시 변형해서 또 이렇게 문제 만들어서 또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이제 풀어보시면 웬만하면 점수가 다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공부했던 거하고 앞으로의 시간은 다르기 때문에 공부했던 걸 바탕으로 조금씩 보완해 나가면 돼요. 그리고 그 살짝 놨다가 다시 시작하면서 감을 잡을 때까지 조금 시간이 걸리거든요. 한 1, 2주 정도 걸릴 거예요. 1, 2주 조금 더 열심히 해주시면 또 금방 또 올라와요. 금방 또 올라오니까 충분히 좋은 점수 가져갈 수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일단 요거 다시 한번 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자, 그 반응은 바로 뭐였어? 반응은 평가하려고 시도하는 것이었어. In some way, 몇 가지 방법으로. 삶의 여러 가지 면들을. 그치? 삶의 여러 가지 면들을. 이렇게 그대로 꾸며주는 거죠. 그쵸? 그래서 경제학이 무시했던 삶의 여러 가지 면들을 평가하려고 시도하는 것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됐죠? 자, 요거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요거 다시 한번. 그래서 중간에 부사란 느낌이 들었을 때 걔네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 가로를 묶고 나머지 구조를 파악하면 된다. 특히 요 두 가지. 요 두 가지가 최근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패턴이다. 이렇게 좀 기억 좀 해두세요. 아시겠죠? 자, 뒤로 가서 29, 30 얼른 읽어주세요. 29번하고 30번. 오늘 앞에 이거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다이제스트 문제 풀어보면 좀 더 괜찮아요. 좀 더 괜찮으니까 요거 8개씩 읽을 거예요. 앞에 거 8개씩. 오늘 8개 읽고 나서 다음 주 8개, 그 다음 주 8개 그렇게 하면 끝나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미리 8개를 한 번만 읽어가지고 오세요. 부담 갖지 말고 한 번쯤 읽어가지고 오시고. 자, 그렇게 해서 이번 달에 독해 연습이 끝납니다. 다이제스트까지 해서 독해 연습이 끝나고 그러면 이제 다음 달에 이제 수능 완성 다이제스트 교재 변형 문제 보고 볼 거고요. 수능 완성이 끝나면 다이제스트 오브 다이제스트 한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지금까지 출제되었던 6편과 9편에 출제된 거 그거 빼고 최종적으로 이제 수능에 출제될 것으로 예상되는 EBS 변형 문제, 수능 특강 영어, 독해 연습, 수능 완성 그렇게 이제 다 볼 거예요. 다 볼 거고 우리가 못 풀었던 문제들, 안 풀었던 문제들이 이제 다수 등장을 할 거예요. 다수 등장을 할 거니까 그렇게 이제 EBS 같이 또 이렇게 병행을 하고 그 다음에 비연계 문제도 이렇게 풀어보면서 그렇게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올릴 거예요. 수준을.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다른 걸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학원에서 나눠드리는 거 있죠. 선생님이 주는 거. 그거만 잘해주세요. 단어 기본적으로 외우고. 그치? 단어 기본적으로 외우고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예습하고 그 다음에 수업 듣고 복습하는 거 그거 그 다음에 모의고사 하나씩 드렸죠. 모의고사는 일본 선생님이 지금은 듣기를 안 드려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모의고사 볼 때 듣기 하면서 뒤쪽에 독해 문제 몇 문제 풀죠. 그쵸? 많게 푸는 친구들은 8개까지 푸는 경우도 있어요. 뒤쪽에 뭐 도표라든가 그 다음에 앞쪽에 18, 19, 20 이렇게 해서 8개까지 풀거든요. 그러면 생각보다 그 시간적인 여유가 좀 더 생겨요. 근데 그렇게 시간적인 여유를 갖는 것보다 연습을 할 때는 독해만 가지고 45분에서 50분 사이에서 다 풀 수 있어야 돼. 무슨 말 알겠니? 지금 우리가 나눠드린 모의고사에 지금 듣기 파일은 없잖아. 그래서 독해만 45분에서 50분 사이 이렇게 푸는 연습을 꾸준히 해주세요. 지금부터 해서 11월 말까지 수능 보기 전까지 하면 최소한 몇 개를 하겠냐? 최소한 한 달에 4개씩은 할 거니까 한 10 몇 개를 할 거란 말이야. 그걸 독해만 그 시간에 풀 수 있잖아. 그럼 실제로 모의고사 볼 때는 독해를 하면서 앞에 나오는 듣기와 같이 독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시간적인 여유가 더 생길 거야.
더 생길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 시간의 압박을 덜 느끼면서 문제에 대한 정답도 찾을 수 있고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지금은 독해만 45분에서 50분 사이 푸는 연습을 꼭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일주일에 하나씩 이렇게 모의고사 풀죠. 시간 재서 풀어야 돼 이제. 그치? 시간 재서 풀고 그 다음에 하루에 5문제씩 워크북. 그치? 이 정도면 충분해요 진짜. 대신에 이렇게 하는 것들을 궁금한 게 있거나 헷갈리는 게 있으면 꼭 피드백을 받으세요. 선생님이나 조교한테 꼭 피드백을 받아서 해결하고 넘어가는 걸로 그렇게 해주시면 안정적인 등급이 나올 거야. 떨어져도 내가 원래 필요로 하는 등급 바깥으로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알겠죠? 그쵸? 자, 다시 봅니다. 다시. 요거는 어렵지는 않고 자, 무슨 얘기를 할 거냐? 자, 일단 여기에서 러프를 미치고 볼까요? 러프. 야, 러프가 바로 무슨 말이냐? 러프. 거친 그 뜻이죠. 그쵸? 야, 거칠다라는 건 뭘까? 정확하게 다듬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대략적으로 한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대략적인 적어보세요. 대략적인. 그 다음에 앞에 make 보이죠? make하고 뒤쪽에 estimate 이렇게 같이 묶어가면 돼요. 그리고 estimate는 그냥 guess하고 비슷한 얘기입니다. guess. 그래서 추측하다 혹은 뭐 추정하다 그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make very rough estimate니까 아주 대략적인 추측을 한다. 됐죠? 아주 대략적인 추측을 한다. 자, 우리는 이 도박에 대해서 아주 대략적인 추측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쫙 끊어볼까요? 하나의 문제 끝났죠? 그쵸? 하나의 문제 끝나고 나서 지금 컴마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컴마는 상관없고 하나의 완전한 문제 끝나고 나서 ing, pp 분사구문이죠? 분사구문이고 얘는 어떻게 해석하고 그리고 뭐뭐하다 이렇게 능동으로 해석하면 되고 얘는 그리고 뭐뭐 되다 이렇게 이제 수동으로 해석하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분사구문이 문장 마지막에 보일 때 뭐뭐 하면서 뭐뭐 되면서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데 그냥 쭉 읽어가고 그리고 뭐뭐 하다 그리고 뭐뭐 되다 이렇게 읽어가는 게 조금 더 속도가 붙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factor in이라는 표현은 꼭 기억해야 돼. factor in이 최근에 한 3년 사이에 계속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꼭 알아야 돼. factor는 명사를 쓰면 요소란 뜻이잖아. 그치? 구성 요소 할 때. 근데 동사를 쓰면 저 뜻이라는 걸 기억해야 된다고. 그치? 그러니까 내가 명사 뜻을 알고 있는데 그게 동사로 쓰일 때 명사의 의미하고 동사의 의미가 비슷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저렇게 약간 달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달라질 때는 반드시 시험에 나와. 그렇죠? 왜? 기본 어휘인데 다른 뜻이니까. 기본 어휘인데 다른 뜻인 거. 내가 생각하는 것과 약간 다른 뜻인 거. 그런 건 시험에 나올 거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뭇을 고려하다 보시고 consider 같은 말이 되는 거고 특히 이제 고려하다는 뜻으로 또 많이 나오는 게 take into account. 됐죠? take into account. 이것도 많이 나오니까 그대로. 자, 그러면 다시 이쪽으로 갑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도박에 대해서 아주 대략적인 추측을 합니다. 그리고 factoring in 고려합니다. 뭘 고려한다고? likelihood니까 가능성이죠. 실패의 가능성을 고려합니다. 자, 그리고 뒤쪽에서 along with는 뭐뭐와 함께. along은 생략해도 돼요. 뭐뭐와 함께. 자, 여기 보세요. 자, 무엇과 함께? 시간 투자와 함께. 그치? 그 다음에 investment가 명사고 뒤에서 지금 뭐가 꾸며주는 거예요? required가 꾸며주는 거죠. 명사 뒤에 과거 분사지. 해석하면 어떻게 되냐? 요구되는 시간 투자지. 그치? 야, 요구된다는 건 무슨 말이야?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명사 뒤에 이렇게 딱 required가 쓰였을 때 얘는 그냥 해석은 어떻게 하는 것도 좋다고? 해석은 그냥 necessary 이렇게 해도 좋아요. 됐죠? 명사 뒤에 required가 보이면 그때는 그냥 필요한 이 뜻으로. 자, 그러면 우리는 그 실패의 가능성을 생각합니다. 무엇과 함께? 필요한 시간 투자와 함께. 그 다음에 우리의 퍼포먼스에 대한 관객과 함께. 그쵸? 우리의 퍼포먼스를 지켜보는 관객이죠. 그래서 우리의 퍼포먼스니까 우리가 뭔가 하는 것, 솜씨란 뜻으로도 쓰입니다. 우리의 솜씨를 보는 관객과 함께. 자, 그리고 자, 그걸 잘 수행할 때 개인적으로 투자하는 것과 함께. 됐죠? 그러니까 실패의 가능성, 그 다음에 뒤쪽에서 뭐 필요한 시간 투자, 그 다음에 내가 하는 것을 지켜보는 관계, 그리고 내가 개인적으로 투자한 시간들, 이런 것들을 싹 다 고려하면서 대략적인 추측을 합니다.
됐죠? 대략적인 추측을 합니다. 자, 그렇게 보고 넘어갑니다. 자, 이 정도 보시고 30번 just as 보이죠? just as 30번은 just as 하고요. 그 밑에 so 보이죠? so. 자, 이렇게 표시 한번 해볼까요? just as 하고 so. 보이죠? just as 하고 so. 들어갔을 거야. 들어갔을 거고,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건 바로 뭐냐면, 얘 때문에, 얘 때문에. to를 가로로 묶어주세요. 써도 되고, 안 써도 됩니다.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건데, 이때 to가 나왔을 때 우리가 해석을 조금 혼동하는 친구들이 생기는데, 여기서 to는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 수 없다. 그 to 아니에요. 그냥 역시 그 뜻을 보시면 돼요. 뭐뭐 역시 그랬을 때 그 쓰는 to 있죠. to. 그치? 자, 그래서 이렇게 적어볼까요? 경찰로 가야 돼. just as 주어 동사. 그 다음에 so 다음에 동사 주어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이렇게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상관없고 꼭 뭐뭐처럼 그 다음에 뭐뭐하다 역시 뭐뭐하다 그 느낌 꼭 뭐뭐처럼 역시 뭐뭐하다. 그럼 앞에 나오는 이 부분 있죠? 그쵸?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이 부분 있죠? 서로 어떻게 된다는 뜻이겠니? 서로 비슷하다는 뜻 아닌가? 그치? 서로 비슷한 뜻이야. 비슷한 뜻이고, 요 자리에 to, 요게 이제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역시, 이런 식으로. 요거만 잘 기억하면 돼. 뭐뭐처럼 뭐뭐하다 했으니까 서로 비슷하다는 얘기야. 그치? 서로 비슷한 얘기니까. 야, 그러면 여기 쭉 보니까 뭐가 보이냐면, 다른 살아있는 생명체가 번성하거나 perish 보이죠? perish는 그냥 die. 여기 보세요. perish는 그냥 die. 죽다. 그래서 depending on 별표. 자, 그러면 depending on은 뭐뭇에 따라서 그 뜻이잖아요. 자, 그러면 뭐뭇에 따라서 번성하거나 죽을 수 있다는 얘기지. 그치? 뭐뭇에 따라서 번성하거나 죽을 수 있다는 얘기니까 뒤에 나오는 것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뒤에 나오는 것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 이렇게 알아두세요. 뒤에 나오는 것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 따라서 depending on은 잘 들어야 돼. depending on은 뭐뭇에 따라서 라고 해석을 하고 뒤에 나오는 게 원인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환경에 잘 적응하는 것에 따라서 환경에 얼마나 잘 적응하는 거죠? 그렇죠? how 다음에 where이 쓰였으니까 얼마나 잘 뭐뭐 하는가 그 뜻이잖아. 환경에 얼마나 잘 적응하는가에 따라서 번성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러면 환경에 적응하는 무엇에 따라서 정도에 따라서 환경에 적응하는 정도 때문에 번성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고. 이렇게 보면 돼요. 됐죠? 그러니까 depending on 다음에 나오는 것은 원인이라는 느낌이다. 그렇게만 이제 가져가면 돼요. 원인이라는 느낌으로 가져가면 되고, 자, 여기에서 잘 정리해 주시고 꼭 한번 읽어가지고 오세요. how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올 때하고, 그 다음에 how 다음에 형용사라든가 부사를 쓰고 뒤에 주어 동사. 이렇게 쓸 때하고 다르죠? 그치? 자, 얘는 바로 무슨 말이에요? 얼마나 뭐 하는가? 가 요거지. 그치? 자, 얘는 어떻게 뭐 하는가? 그거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뭐가 되는 거고, 그래, 열심히 할게. 자, 그다음에 얘는 바로 정도. 이렇게 보는 거죠? 방법과 정도. 자, 연필도 원래 써봐. 연필 원래 써보고. 정신을 놓으면 안 된다. 연필도 원래 써보세요. 방법하고 정도. 그치? 방법과 정도. 그러니까 이게 딱 나왔을 때 어떻게 뭐 하는가 이렇게 해석해도 돼. 근데 이거 그냥 방법이라 생각하는 거고, how 다음에 형용사나 이제 부사 나오면 얼마나 뭐 하는가 그 말이니까 이건 그냥 정도 이렇게 봐도 돼. 이렇게 봐도 된다고. 자, 그러면 환경에 적응하는 정도에 따라서 번성하거나 죽을 수 있는 것처럼. 됐죠? 환경에 적응하는 정도에 따라서 번성하거나 죽을 수 있는 것처럼. 자, 역시 그러하다. 인간도. so 다음에 동사 주어. 뭐뭐 역시 뭐뭐 하다. 인간도 역시 그러하다. 무슨 말? 인간도 환경에
적응하는 정도에 따라서 번성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고. 됐죠? 비록 그 결과는 보통 그렇게 드라마틱하지는 않지만. 자, 드라마틱하다라는 건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그 뜻이야. 그쵸? 드라마에서 나오기 때문에 현실과는 다르게 정도의 차이가 심하다. 그 느낌인 거죠. 극적인 그 뜻이 바로 그 뜻으로 생기는 거죠. 됐죠? 자, 아무튼 뭐 드라마틱하지만 극적이지는 않지만. 됐네? 자, 그 다음에